예,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오늘 선거가 이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전문가들과 함께 그 출구조사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상무,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상무님께 이병일 상무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광역단체장하고 12곳에 대한 재보선 선거 결과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가 이제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출구조사라고 하면 일반 여론조사랑 달리 예. 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거고요. 각 그 선거구 내에서도 투표구를 추출을 합니다. 그 투표구 내에서 그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을 그 오전 6시부터 아마 거의 한 5시 반까지 진행을 했을 거로 보고요. 예. 5명이 1명꼴로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출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응답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 성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이후에 같은 연령대의 이제 투표 그 결과를 대체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기존의 그 출구조사 결과도 대부분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발표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비교적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특히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그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출구조사의 대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사전 투표가 이번에 3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자의 그 성별, 연령별 정보를 아마 그 받아서 그 부분도 보정을 해서 이번 결과에 반영했을 거로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그 더군다나 뭐 1, 2위 지금 예측 그 치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가 좀 좁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이제 이게 일부 지난 좁혀질 수는 예, 마지막 예. 여론조사 결과하고 대체로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양상이고요. 아마 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격차의 차이는 일부 좁혀지거나 벌어질 수는 있지만 아마 예. 순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일부 이제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 충북, 제천 같은 단연. 경우에 이제 경합으로 좀 분류가 됐고요. 예.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좁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차이를 좁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출구조사 결과하고 이제 물론 이제 최종 개표 결과는 저희가 끝까지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유용화 교수님께서 이번 출구조사로 보면은 이제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선거의 승패를 이렇게 갈랐다고 보십니까? 뭐 기존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국민의 여론과 민심이 확실하게 다시 또 표출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어떤 구정권, 과거 정권에 대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적폐 청사회라 그러죠. 이 문제하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해줬다 이런 예. 것을 이번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는 심판입니다. 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는 야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개표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야당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적 성격 이 두 부분이 같이 결합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YTN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태풍의 영향권 하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촛불혁명의 결과가 이제 지난 대선에 반영됐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촛불혁명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이제 교체한 데 이어서 이제는 지방 권력까지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반영된 그런 그 선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런 영향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계속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도 꽤 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하거나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양상으로 이제 흘렀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응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어찌됐건 그러니까 보수 혁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혁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도 정말로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광역급에도 보면 구 그러니까 친박계가 여전히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이제 그대로 출마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보였고 또 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수 혁신을 초기에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혁신 얘기는 쑥 들어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옹호 논리로 계속 일관해 왔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반대하기, 무조건 비판하기 이런 것을만 일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보기에도 희망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역시 이제 보수 세력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얻지 못한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무슨 12곳에서 한석 이제 경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2곳을 최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네. 출구조사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내에서도 이제 1, 2당의 차이도 좀 벌어질 걸로 벌어지는 예측된 거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광역단체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 지형 전체가 사실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초기 했던 얘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곳은 지키겠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이제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7곳을 지켜야 맞는 거죠. 그런데 7곳은커녕 지금 뭐 한두 곳 조차도 지금 이제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절반도 못 지킨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텃밭 중에 한 곳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다 지금 이제 자리를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패란 얘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출구조사 결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지금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출구조사 결과긴 하지만 결과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의외로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결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칫 잘못했으면 대구 경북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 대구 경북 민심조차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반성을 해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면적인 그야말로 혁신.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보수 대 혁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계 개편도 시도를 해야 된다. 보수 정계 개편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예고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 참패하면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관측들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할지 좀 그것도 좀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가 원래는 6곳 못 지키면 사퇴하겠다라고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간에 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차기 당권을 놓고 다시 한번 이제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격돌하더라도 홍 대표가 다시 그 당권을 장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은 보수도 그야말로 전면 수선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러니까 보수 지지 세력들을 투표장에 또 본인들 지지로 이끌어내기가 좀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또 특징을 보자면은 좀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20%를 훌쩍 넘겼고 또 오늘 최종 투표율도 57% 정도로 나타났는데 뭐 일각 보수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집결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놨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 투표율이 20.014%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역대 지방선거를 봤을 때는 뭐 상당히 50% 내외, 또 상위해봐야 지난번 56% 정도였는데 이번에 하여튼 57%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사전 투표에 의해서 상당 부분들이 본투표까지 견인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왜 지방선거가 이렇게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고 높게 나왔냐? 그것은 결국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촛불혁명, 국민혁명 과정을 통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국민 주권에 대한 의식, 자기 한 표에 대한 중요성, 선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1년 지난 뒤에 또 선거로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병일 상무님, 네. 이번에 이렇게 한쪽으로 완사이드하게 이제 치우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 유권자들의 어떤 물론 출구조사입니다만은 그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선거는 초기부터 많이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물 측면에서 그걸 뒤집는 게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구도 측면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뭐 심판이나 견제나 이런 부분이 전혀 통할 수도 없었고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남북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어저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뭐 지방선거에 어떠한 이슈가 있어도 그거를 넘어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 유권자들의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큰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또 이제 각종 선거 때마다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실상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종적을 감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겠죠. 아무래도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단일화인데 두 당이 좀 컬러가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정당 이데올기도 달랐고요. 예. 그래서 그 두 당에서 뭐 개별 후보끼리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단일화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권 문제를 봤을 때는 실제로 두 당 다 이번에 실패했고 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마찬가지 자유한국당도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 과연 향후에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 기능할 수 있을 건가 문제. 이러한 상당히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과정에 이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 아까 우리 이종원 평론가서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아마 내일 당장 아마 사퇴할 겁니다. 한국당의 지도부가 다 사퇴할 것이고 그렇게 안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 심판을 안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사퇴하면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단순하게 뭐 총체적인 변혁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과연 이런 문제 갖고 한국당이 이번에 심판받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저는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태동 이런 문제를 이번에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진 곳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단일화 논의를 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수 그 지지층들이 더 실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지형에 있는 분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니까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보니까 보수층들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래도 투표가 어느 정도 결집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단일화가 그래도 성사가 됐더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 그런데 이게 당대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후보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이제 충북을 비롯해서 뭐 대전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 무산됐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진행되다가 이제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키려면 역시 뭔가 이렇게 좀 빅카드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역시 당대당 통합, 그러니까 이른바 합당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그 중간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막판에 좀 나오긴 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오히려 논란거리만 되고 그냥 성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또는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정식으로 사실은 이 당대당 통합 논의도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후보 단일화도 하자라고 얘기가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무슨 아마추어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치고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난 이런 경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보수층들은 실망했을 것이고 중도층들도 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그냥 돌아서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를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6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걸 못 넘겼어요. 그걸 보면 역시 그 이른바 샤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 결국은 투표장에 안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샤이 보수층이 결국 투표장에 안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나올 만한 뭔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없었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후보 단일화도 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가 막판에 이제 유세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차라리 사퇴를 하고 홍준표는 버리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호소했더라면 그거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러니까 위기 상황까지 지금 이제 봉착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60%를 이제 넘을 걸로 상당히 좀 유력하게 봤었는데 지금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투표율 측면이 사실 지난 이명박 정동영 대선 예. 때는 투표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그때는 경쟁 자체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표를 포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60% 육박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구도가 많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투표율이면 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샤이 보수가 이제 투표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보수층에서도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부동층이 일부 지역에서 40% 이상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60%라 하더라도 뭐 10명 중에 이제 6명이 투표를 했고 4명은 이제 안 했다는 그런 결과 아니고요.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말이죠. 이제 부동층이라고 하는 거는 뭐 투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예. 층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투표율이 60% 가까이 육박했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로 높은 가야 되는 투표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박빙이었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사이 보수층도 더 투표장에 나왔을 것이다. 예. 60%를 넘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말이죠.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재보선 12곳하고 17개 광역단체장만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226곳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은 물론 이제 정당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진보냐 이제 보수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쪽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출근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광역단체장하고 재보궐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기초단체장도 예. 상당히 유사한 분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한국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TK 지역이라든가 영남 지역 이쪽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까지 상당 부분을 석권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충청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상이 예. 들고 교육감은 교육감은 현재 이제 교육감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검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현직 교육감들이 대부분 다 상당수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라서 아마 현직 13곳이 우세한 걸로 네, 현직 교육감에 다시 투표를 주는 예. 아마 그런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마치 이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평가 투표적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상당히 비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역대 지방선거로 봤을 땐 대통령 지지율과 함수 관계가 상당히 있었어요. 지지율이 높을 경우는 여당이 이기고 지지율이 낮을 경우는 야당이 이기는 이러한 역대 지방선거의 대통령과의 함수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의 지방선거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평가를 함께 갖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이슈 파이팅이라든가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는 아마 표를 던지는 분들이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별로 이제 정치 지정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러한 어떤 선거 분석까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기초 자치단체장 경우에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기초급에서 의외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약진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몇 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서울 지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심지어 이제 대구 경북도 그 상당 부분 정도 그러니까 그 잠식당하는 기초자치단체급까지도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